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미 상하원 외교 안보 라인에 대북 대중 매파를 전면 배치했습니다. 미국 상하원 외교 안보 라인에 대북 대중 매파가 전면 배치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대북 대중 매파, 다시 말해서 강경파를 전면 배치한 겁니다. 상하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화당이 양원 상원의원 위원장을 독식하고 있거든요. 야, 공화당 엄청납니다. 대통령도 공화당, 트럼프, 상원, 하원 전부 다 이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교 안보 여기 상임위 수장들이 전부 다 공화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화당의 뜻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외교 이 안보위원회 여기 상원과 하원이 모두 공화당에 의해서 장악된 거죠. 자, 먼저 상원의 경우는 지난 118회 의회 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오히려 소수당이 되면서 공화당 의원으로 얼굴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하원도 역시 공화당이 장악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상원의 외교위원장은 짐 리시, 군사위원장은 로저 워커, 정보위원장은 톰 코튼, 하원의 외교위원장은 브라이언 패스트, 군사위원장은 마이크 로저스, 정부위원장은 마이크 터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임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잖아요. 국회가. 상원의 외교위원장, 상원의 군사위원장, 상원의 정부위원장 이렇게 있는 거고, 또 하원도 있잖아요. 하원의 외교위원장, 하원의 군사위원장, 하원의 정부위원장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아주 외교 안보 노선에서 대북 강경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됨으로써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결국 북한 그리고 중국을 강경하게 다루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역시 트럼프가 이 상원과 하원하고 합을 맞춰가지고서 세계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세계 질서는 재편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편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때는 또 말이죠. 저 중국과 러시아가 또 미국하고 좀 맞서는 그런 형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 한참 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나름대로 또 핵무기를 바탕으로 미국과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맞서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또 20세기, 1세기에 들어서 또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 팍스 아메리카나가 한때 팍스 아메리카나가 융성을 했다가 이것이 상당 부분 좀 이렇게 약화됐었거든요. 미국의 힘이. 그러다가 다시 미국의 힘이 그냥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첨단 기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결국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줘요. 한때 왜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 떨었잖아요. 뭐 일본 도쿄만 팔아도 뭐 미국의 뭐 땅을 얼마큼을 사느니 뭐 미국 땅을 다 살 수 있느니 난리 떨은 적이 있어요. 일본이 지금부터 한 30년, 35년 전에는 일본이 그 소니를 비롯해가지고서 뭐 히타치라든가 하여튼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았고 세계 경제를 주름 잡았죠. 그때는 그래서 일본 도쿄 땅만 팔아도 뭐 미국 땅을 다 사느니 좀 그렇게 값으로 따지면 그렇게 할 정도로 일본이 미국을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일본이 금방 미국을 앞설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됐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기술력의 차이였어요. 일본은 그때가 최고였어. 그런 다음에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근데 미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이에 벌어진 게 뭐야? 바로 정보혁명이죠. 그러니까 기술혁명, 전자혁명에서는 일본이 좀 앞서갔지만 정보혁명, 뭘 말하는 거예요? 인터넷 혁명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휴대폰이라는 것이 나왔죠. 거기다가 또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AI 기술이라는 것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정보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에서 구글이라는 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트윗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부터 전자기술 내지는 AI 기술이 뭐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을 했죠. 뭐 지금은 완전히 뭐 일본이 미국을 상대도 안 되죠. 상대도 안 됩니다. 우리 기술력에서도 말이죠. 지금 유튜브만 해도 누가 만든 거예요? 미국 아니에요, 다 구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것을 기술력을 바탕으로 돈을 쓸어 담기 시작했죠. 미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뭐 삼성 같은 나라가 내가 조금 뭐 현대 같은 데가 돈을 번다고 하지만 세계에서 그렇게 압도적이지 못해요. 지금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부자로 이제 등극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를 제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라고 부자면 되는데 그게 이제 전기차, 이 전기차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세상을 또 바꿔버린 거죠. 하여튼 간에 미국의 기술력, 근데 이 기술력이 산업 기술력뿐만 아니라 군사 기술력, 이것도 거의 세계가 누구도 지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어우러지면서 미국이 초강대국, 그전에도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로 해서 초강대국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초초강대국이 됐단 말이죠. 초초강대국. 왜 그러냐면 어차피 말이죠. 핵무기가 각각 있기 때문에 전쟁은 못해요. 이제 무슨 뭐 핵무기를 서로 쏘고 막 이런 전쟁은 끝났어요. 그럼 해봤자 국지전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지만 핵무기 못 쓰잖아요. 왜 못 씁니까? 러시아가 쏘면은 이쪽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는 못 쓰는다고 생각하면 돼. 핵무기 있어봤자야 사실은. 북한은 그걸 갖다가 협박할 용도로 쓰는 것 뿐이고 어떻게 보면 자위용으로 쓰는 거지 서로 이제 전쟁을 못 해요. 그러면 과거 같은 그런 전쟁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그렇게 무식한 애들이나 하는 거고 지금 그런 어떤 한다면 국지전밖에 없다고, 핵무기 전쟁은 못 한다고. 그럼 국지전에서는 누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까? 미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물론 핵전쟁을 해도 미국이 유리하지만 핵을 뺀 나머지 전쟁을 하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상대가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미국의 경제력, 특히 아까 돈 엄청나게 번다 그랬잖아요. 미국의 경제력. 이 경제력이라든지 미국의 그 기술력, 특히 정보기술, 내지는 AI 기술, 이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우러지면서 초초강대국이 됐다고. 근데 이 초초강대국을 가지고 미국이 이제 중국 같은 데 관세라고 하는 걸 붙여가지고서 그냥 압박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수출 못하게 만들면 중국 같은 나라도 내수 시장이 크긴 하지만 이 수출 못해갖고는 중국이 버틸 수가 없어요. 중국이 급속히 지금 기울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한때 잘 나가다가 지금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급속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시진핑 체제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캐나다 보세요. 캐나다 총리가 9년 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물러났어요. 왜 물러났는지 아십니까? 트럼프한테 한번 조롱당하고서 물러난 거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캐나다가 땅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캐나다 인구가 3,500만 밖에 안 돼요. 미국 인구는 3억 5천만 명 정도 돼요. 땅만큼은 뭐해? 인구가 한 3,500만 명 정도 되는데 얘들이 그 안에서 그 내수시장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이 내수시장이 되려면 나라가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출 안 해도 자기들끼리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캐나다는 이 나라가 적기 때문에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래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미국이 관세를 붙여가지고서 수출을 안 받아준다는 거야. 캐나다에서 안 받아준다는 거야. 그럼 캐나다 사람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와서 뭐 경제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아버리면 캐나다는 그 안에서 잘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하고 교류를 했기 때문에 캐나다가 지금도 뭐 선진국이라는 거지 미국을 떠나가지고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말한 거야. 51번째 주로 들어와. 캐나다가 땅덩어리는 엄청 큰데 지금 인구는 얼마 안 되니까 그냥 51번째 주로 들어와. 미국하고 합쳐 그냥.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와. 그러면은 관세 없잖아. 같은 나라니까. 그럼 니들도 잘 살 수 있는데 뭘 다른 나라 독립을 한다고 그래. 그렇게 된 거야. 자, 지금 미국이 말이죠. 그린란드를 산다고 그래요. 또 그린란드. 저 위에 땅. 저 덴마크 저 위에 그린란드인데 그걸 또 뭐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더군다나 이제 완전히 이게 건달 같은 스타일이라 그런지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 있죠. 이것도 건드리고 있어요. 파나마 운하 니들 왜 계속해서 돈 받고 지금 우리를 갖다가 뭐 귀찮게 만드는 거야. 그 파나마 운하 우리한테 내놔 뭐 이런 식이야. 내놓으라고는 말 안 했지만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또 이제 태클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그린랜드 땅 이거 넘보고 있어요. 캐나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야. 지금 완전히 세계가 미국으로 다시 재편되고 시작했다는 거야.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야.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야. 아무도 못 건드려. 심지어 일론 머스크가 말이죠.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런 애들한테 뭐 막 지시해. 막 명령하고 EU도 막 그러니까 걔들이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보다 못하니까 한마디씩 하긴 했어. 일론 머스크한테. 한마디씩 하지만 강하게 못해. 그게 뭐야. 일론 머스크가 가진 엄청난 돈 때문이지. 일론 머스크가 가진 정치적 영향력 때문이지. 돈도 엄청나게 많은데 트럼프에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왜?
유럽이요 엄청 큰 것 같지만 땅덩어리가 막 나눠져 있어 그렇지 유럽 다 합쳐야 미국만도 못해 땅덩어리가. 그럼 뭐 인구는 물론 뭐 좀 되지. 그렇지만 이 땅덩어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따지면 유럽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하지도 않아요. 영국 인구 5천만 명밖에 안 돼. 우리나라밖에 안 돼. 물론 영국이 선진국이긴 하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이 그래서 연합을 만든 거 아니야. 각자 1대1로 미국 같은 나라, 이 중국 같은 나라, 러시아 같은 나라를 상대할 수 없으니까 야 그럼 우리 합치자. 그래서 그게 EU 아닙니까? 근데 EU도 사실은 각자 또 생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 공동체로서 단일 어떤 그 정치 공동체나 경제 공동체로서 역할을 못 해요. 지금 EU를 갖다 해체하느니 뭐 이따위 소리도 있고 지금 해체를 안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저렇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계 경제가 세계 어떤 또 미국 중심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미국 중심으로 지금 재편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이 상하위원장, 하원위원장 전부 다 매파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강경파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미국의 어떤 압력이 굉장히 강해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들에게도 청신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우파가 기펴고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내전이 일어나고 저 종북 좌파들하고 싸우고 있지만 종북 좌파들은 별거 아니에요. 종북 좌파들은 그래봤자 저 뭐 중국하고 러시아 뭐 힘이 있습니까? 저 그리고 북한이 뭐 힘이 있습니까? 괜히 저것들 철진한 이념을 갖고서 지금 지들끼리 어떻게 보면 정권 잡아보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미국도 또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고요. 자, 힘냅시다. 파이팅. 공유 부탁드리고 구독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